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전기설비규정 두 번째 시간으로 저압 전기설비 감전보호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간단히 설명드렸던 기존 독립접지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다뤄보고 본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지의 역사입니다. 접지는 전기설비와 대지 사이에 전기적으로 완벽하게 접속시키는 기술로 보안용과 기능용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안용 접지라는 것은 전기설비의 사고로 인해 인축의 감전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접지를 말하죠. 여기서 인축이라는 것은 사람과 동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능용 접지라는 것은 장비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접지를 말하고 있어요. 쉬운 예로 노이즈 필터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노이즈 필터는요, 전원단 두 단자 외에 접지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접지의 사용 목적은 뭘까요?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노이즈를 접지 측으로 빼내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노이즈 필터에 접지를 실시하지 않으면 장비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이와 같이 장비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접지를 기능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설명드린 것 외적으로 이 두 단어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접지 기술은 영국식으로 어싱, 미국식으로 그라운딩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요, 단어뿐만 아니라 심벌도 다르게 표현하죠. 우리가 어싱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그라운딩은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과는 무관하고요. 우리가 전기를 배우는 입장에서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보안용과 기능용 접지를 언제부터 사용하게 됐는지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접지의 역사는 1753년 플랭클린이 연을 이용하여 낙뢰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시작되었고, 상당히 유명한 얘기죠. 이를 통해 1754년 피레침을 발명하였다. 자, 이때 피레침에 해당하는 접지극을 우리는 보안용 접지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축의 감전 방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보호할 때도 보안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피레침이 처음 발명될 때 보안용 접지란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레 시스템은 크게 외부 피레 시스템과 내부 피레 시스템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외부 피레 시스템의 구성은 여기에 있는 피레침, 다시 말해 수레부와 낙뢰 에너지를 대지로 방전시키기 위한 인하도선, 그리고 접지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부 피레 시스템은,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서지 보호기라는 SPD가 있죠. 이 SPD 설치가 바로 내부 피레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부 피레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 피레침 쪽으로 낙뢰를 맞으면 이때 받아지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대지로 방전시켜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해서 이 낙뢰 에너지를 100% 방전시킬 수가 있냐? 다시 말해 100% 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이 낙뢰 에너지의 일부가 어디로 가요? 낙뢰 에너지 일부가 건축물 내부에 있는 접지극을 타고 들어가죠. 이렇게 건축물 내부에 있는 접지극을 타고 들어오는 낙뢰 에너지를 뇌서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뇌서지는 요 접지극을 통해 수변전반을 통해서 수용과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해서 건축물 내부에 있는 배전선 및 설비를 보호하고자 수변전반 저압반에, 그리고 EPSC 라인에 있는 분전반 내부에 서지 보호기 SPD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해서 이런 SPD를 내부 피레 시스템이다 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피레 시스템은요, 나중에 별도의 강의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피레침에 대한 사진이고요. 자, 다음으로 기능용 접지는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와 같이 1835년 모스의 유선통신회로에서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송수신기 플러스 단자를 연결하고요. 마이너스 단자를 각각 접지를 잡아줬더니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대지를 이용해서 폐회로가 구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대지를 귀로선로로 활용하기 위해 잡아주는 이러한 접지를 우리는 기능용 접지다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서 설명한 노이즈 필터는 어떠냐? 자, 같은 개념이에요. 단 우리가 설명하는 주체가 장비가 기준이냐 아니면 계통이 기준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해서 여기 있는 송신기가 전원단, 수신기가 노이즈 필터, 이 뒷단에 통신 장비가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통신 장비의 부하 전류는 전원단 상전선을 통해 들어가고 중성선을 통해 기로의 전원측으로 가겠죠. 그렇다면 계통에 있는 노이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이즈는 통신 장비의 오동작을 방지하고자 전원 첫 단에 달려진 노이즈 필터, 접지단을 통해 바이패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노이즈 필터를 갖다 낀다라고 해서 전원 계통 쪽의 노이즈가 전부 다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통신 장비가 오동작하는 걸 방지하고자 다른 계통으로 어디요? 접지 측으로 바이패스 시키는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노이즈 필터도 기능용 접지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안용 접지에 대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림과 같이 변압기 쪽에 전원 계통 접지를 잡아주죠. 뭐 예전식으로 말하면 변압기 2종 접지 공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압 설비의 노출 도전부 쪽에는 접지를 안 잡았습니다. 이것도 예전식으로 말하면 저압 설비에 3종 접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저압 설비에 절연이 나빠, 지락이다, 누전이라는 고장이 발생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장점을 중심으로 자, 현재는 금속체 외암에 접지가 안 돼 있으니까 폐회로가 안 만들어져요. 그럼 폐회로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계통의 고장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 설비에 지락이나 누전과 같은 고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원 측에 있는 배선용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는 동작하지 않는 상태가 돼요. 다시 말해 차단기는 트립이 안 되고 금속체 외암은 전기적으로 충전된 상태가 됩니다. 자, 이때 이렇게 고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접촉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을 중심으로 폐회로가 구성되죠? 해서 이와 같이 고장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고장 전류는 인체를 100%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인체의 전기적인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체 통과하는 전류가 1에서 2mA를 우리는 최소 감지 전류다. 뭐 생리학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전기를 느끼기 시작하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어떤 금속체 외암에 제가 손을 딱 하고 터치됐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손을 이렇게 쭉 하고 문질러 댔더니만 여기 약간 징 하고 오는 진동 같은 게 오는 게 느껴진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전류를 우리는 최소 감지 전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7에서 8mA를 고통 한계 전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 예전에는 가수 전류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가수 전류에서 가짜는 오를 가짜에 따를 숫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금속체 외암, 정기적으로 충전된 금속체 외암을 만졌더니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아따고 하고 뗄 수 있는 전류를 가수 전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뭐 성인 남자나 여성 아니면 아기에 따라서 전류의 수치는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에서 15mA를 예전에는 불수 전류다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일 불자에 따를 숫자죠. 그러니까 뭐예요? 몸이 옳게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전이 되게 되면 이때 감전되는 전류는 신경과 근육을 통과하죠.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열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을 떼고 싶어도 근육이 잡아주고 있으므로 뗄 수가 없는 육체 이탈 불능 상태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탈 전류와 교착 전류 또는 불수 전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하죠. 자, 그 다음에 30에서 50mA를 우리는 심실세동 전류라고 해서 치사의 전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람은 1초에 한 50Hz로 심장이 이렇게 펌핑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전류가 인체를 통과하게 되면 심장이 300Hz로 파르르 떠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펌핑 작업을 못하다 보니까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죠. 해서 이런 전류가 일정 시간만큼 통과하게 되면 심장 마비로 죽을 수 있는 전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현재 이 전류 영역을 보십시오. 전부 다 미리암페어 단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와 같이 고장 전류가 인체를 통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금속체 외암에 다시 말해 노출 도전부를 접지해 주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예전 식대로 말하면 제3종 접지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고장 전류는 이 고장점을 기준으로 3종 접지 공사 측과 인체가 분배돼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회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고장 전류를 기준으로 고장 전류에서 이 고장점에서 3종 접지와 인체 저항값으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 접지봉에 대한 저항과 바디 임피던스는 병렬 접속이 되는 거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합쳐져서 변압기 2종 접지로 전원으로 기로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2종 접지에 대한 저항값은 직렬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전원단과 직렬로 2종 접지에 대한 저항값이 그리고 고장점을 중심으로 3종 접지 저항값과 바디 저항값이 병렬로 접속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로의 고장 전류는 ohm의 공식이죠. 합성 저항분의 전압이 됩니다. 해서 병렬 시에는 합분의 곱을 구하고요. 직렬로 접속된 저항은 더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구해진 고장 전류가 그냥 계산의 편의상 2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전류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 2A 정도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렇다면은 인체를 통과하는 I2 전류는 전류 분배 법칙을 쓰면 되겠죠. 해서 R3 플러스 RB분의 내가 가고자 하는 상대방 저항 곱하기 고장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법규식으로 말하게 되면 이 3종 접지 공사는 100옴 이하로 관리한다 라고 돼 있었죠. 그리고 인체 저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피부의 건조 상태, 건조하냐, 수분이 함유가 됐냐, 또는 이 수분 중에서도 염분이 포함되느냐, 그리고 고장점에 접촉했을 때 접촉 면적에 따라 인체 저항값이 다 달라요. 다시 말해 750옴에서 한 1750옴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인체 저항은 1000옴 정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줘요. 하지만 우리가 이 고장이 발생했을 때 흐르는 전류 경로를 보게 되면 인체 저항값이 1000옴이다 하더라도 이 바닥에 있는 바닥 마감재 또는 실제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이 콘크리트 안쪽에 있는 철근이나 수도관 또는 가스관을 통해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사이에 콘크리트 저항도 포함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인체 저항, 바닥 마감재 저항, 그리고 콘크리트 저항을 모두 포함시켜서 그냥 3000옴이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종 접지는 100옴, 그 다음에 인체 저항을 3000옴이라고 판단했을 때 인체 통과 전류는 64m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심실 세동 전류, 치사 전류가 얼마였어요? 30에서 50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독립 접지 방식에서는 외암 접지만으로는 완전히 보호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독립 접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테라테라, TT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TT 시스템은 누전 차단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인체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이런 접지 저항각 같은 경우에는 이 대지의 건조 상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분이 있냐 없냐, 그리고 주변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계속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체에 대한 안전을 이런 가변 저항기에 의해서 의존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독립접지된 문제점. 첫 번째, 고압계통에서 지락이 발생하면 저압계통의 전위가 상승한다. 자, 따라서 접지극의 사이를 무한대, 전개가 0이 되는 지점까지 떨어뜨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자료에서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접지는 누전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았을 때 인체가 위험할 수 있다. 앞에서 보셨죠? 이 독립접지 방식은 접지를 한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단기 오동작 시에는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고압계통 지락사고에 의해 저압계통의 전위가 상승한다는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변압기 쪽에서 지락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락이 발생한 이유는 우리가 현장에 변압기를 납품하면 변압기를 청소하는 사업장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 20년이고 30년 쓰더라도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지겠죠. 그러다가 장마철에 습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변압기 안에 먼지가 침투했었을 때 먼지가 수분을 함유하면서 이렇게 지락에 대한 경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압계통의 지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요 접지봉 쪽으로 지락전류 또는 접지전류가 흘러가겠죠. 그럼 이 접지전류에 의해서 이러한 전기력선이 발산을 합니다. 자,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요 접지봉을 통해서 사방으로 전기력선이 발산되고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런 전기력선에 의해서 이러한 전위의 기울기, 즉 전위 경도가 만들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이 고장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이런 기울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 하얀 색깔로 표시한 거를 우리가 영전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접지극 사이가 무한대, 다시 말해 전개가 0이 되는 지점이란 건 뭐냐면 이와 같이 전위의 경도를 그렸을 때 전위가 0이 되기 지점까지 떨어지는 이 거리를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무한대 거리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무한대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런 전위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저압 접지봉이 설계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저압 접지봉에는 델타 V만큼에 대한 전위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접지봉 사이에서는 자, 우선은 고압 접지봉은 이거만큼에 대한 전위를 가지고 있고 저압 접지봉은 요만큼에 대한 전위를 가지고 있겠죠. 다시 말해 접지봉 사이는 이만큼에 대한 전위차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전위차를 우리는 상용주파 스트레스 전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라인을 따라가게 되면 이 고압 접지봉은 금속체 외암이 되는 거고 저압 접지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저압 코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이 사이에 절연체에 인가되는 전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전압이 크게 되면 변압기 절연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압을 우리는 스트레스 전압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압기 금속체 외암과 여기에 있는 도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스트레스 전압 V1 그리고 여기 저압 설비 금속체 외암과 이 도선 사이에 걸리면 스트레스 전압 V2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사이 거리를 얼마만큼 떨어뜨려야 안전하냐라는 거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압 상승 허용값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50V라는 거는 우리가 인체 안전 한계 전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 우리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류가 얼마였죠? 30에서 50mA라고 그랬죠? 그럼 50mA라고 하죠. 그리고 인체 바디 임피던스는 몇 옴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 이 접촉 면적이라든가 수분에 대한 함유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0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인체 전압 1000옴에 50mA가 통과했었을 때 인체에 걸리는 접촉 전압은 50V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50V 이상이 되게 되면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가 있고 50V 이하가 되면 심실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0V를 우리는 인체 안전 한계 전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25V, 2.5V 이건 뭐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인체 저항은 수분 함유량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가 물에 좀 잠겨 있는 상태다. 그럼 조금 위험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인체 안전 한계 전압이 25V. 인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어요. 그럼 더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2.5V로 기준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접지 전류 앞에서 얘기했던 이 접지 전류가 예를 들어 100A였다. 그럼 100A가 되고 인체 안전 전압, 인체 안전 한계 전압 50V가 되기 위해서는 32m만큼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 여기가 100A에 대해서 32m를 떨어져도 여기에는 50V가 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도시 과밀도 지역에서는 이 접지봉에 대한 유효 거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립접지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감전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전보호에는 기본보호, 고장보호, 특별저압에 의한 보호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서 기본보호라는 거는 Protection Against Direct Contact 해서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 고장보호는 Protection Against Indirect Contact 해서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이 어떤 건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 회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정기적인 도전부를 우리는 충전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전부의 접촉에 의해 감전을 일으키게 되면 직접 접촉에 의한 사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고장이 발생해 설비 노출 도전부가 전기적으로 충전된 상태에서 인축의 접촉에 의해 감전사를 일으키게 되면 간접 접촉에 의한 사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자, 여기서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는 정상 운전 시 기기의 충전부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축의 보호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개념은 정말 당연한 얘기예요. 인축의 몸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인축의 몸에 흐르는 전류를 위험하지 않은 값 이하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란 고장 시 기기의 노출 도전부에 간접 접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개념은 앞에와 똑같습니다. 인축의 몸에 고장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고장 전류가 인축의 몸에 흐르게 되면 고장 전류의 크기와 시간을 인축이 안전한 범위 이하로 제한을 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별저압인데요. 이 특별저압은 KEC가 도입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죠. 물론 IEC에서는 예전부터 사용했습니다. 자, 특별저압 ELV라는 거는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로서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서 특별저압 계통의 전압의 한계는 교류 50V야. 자, 이건 앞에서 얘기했죠. 심실세동과 관련된 인체 접촉 전압이다라고 했어요.
해서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전보호 대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기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는 우리가 다이렉트 컨택 해서 D1부터 D5까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해서 D1과 D2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호 방식이에요. 해서 D1은 충전부를 기본적으로 절연시켜라. 그리고 D2는 격벽이나 외암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3와 D4는 숙련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격증을 취득한 우리 전기관리사들을 말하겠죠. 해서 D3는 장애물을 설치해라. 다시 말해 이 삼각 머리뿔과 같은 안전 펜스 있죠. 안전 펜스를 설치해 접근을 방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D4는 암즈리치, 우리는 접촉 범위 밖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암즈리치 밖에다가 충전부를 시설해라. 다시 말해 우리가 한쪽 팔만 벌렸을 때는 1.25m, 양쪽 팔을 벌렸을 때 여기가 뭐 수도관이라든가 철근 이런 계통의 노출 도전부가 되고 여기가 충전부라고 칠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게 되면 이 양단 사이에 감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벌렸을 때 거리가 2.5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5m 바깥에다가 충전부를 설치해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D5는 추가 보호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irect Contact 해서 우리가 I라는 표기를 써주고 있죠. 해서 첫 번째는 전원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를 실시해라. 다시 말해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중 절연 또는 강화 절연을 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비도전성 장소에 의한 보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에 의한 보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금속체 외암에 접지를 잡아주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지락이나 누전이 발생해도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이렇게 금속체 외암, 다시 말해 설비 노출 도전부가 정기적으로 충전된 상태에서 인축이 접촉이 발생하게 되면 감전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 전원계통 쪽에서 접지를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전원도 비접지를 만들어주게 되면 사람이 접촉한다 하더라도 폐회로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비접지를 만들어라. 비도전성 장소를 만들어라. 또는 우리가 비도전성 장소를 만든다 하더라도 자, 여기가 비도전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금속체 외암 머신 1번과 머신 2번이 있어요. 그렇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여기 정기적인 충전 전압이 V1, 얘가 V2가 되면 사람이 이렇게 양쪽을 접촉하게 되면 이 양쪽에 있는 전이차에 의해 감전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비접지 계통이다 하더라도 장비와 장비 사이끼리는 등전이 본딩을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금속체 외암을 두 개를 연결해 주게 되면 두 개가 등전이가 되겠죠. 그럼 등전이가 되면 이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비도전성 장소에 의한 보호를 만들든가 아니면은 국부적으로 장비와 장비끼리 등전이 본딩을 실시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기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보호를 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